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정혜민 목사님의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 내용들을 함께 훑어보고 있습니다. 벌써 파트 1의 내용을 다 마치고 이제는 파트 2의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책을 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바른 성적 정체성이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연애라든지 성적 이성 친구와의 그런 교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른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파트 2가 시작됩니다. 이 파트 2의 전체적인 제목을 먼저 보면 이 파트 2의 이 전체적인 제목은 두근두근 너의 사랑을 존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두근두근 너의 사랑을 존중해 그 파트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 함께 볼 첫 번째 그 내용은 데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트. 그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데이트.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입니다. 다시요. 데이트.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혹 이 말이, 이 질문이 시험에 드는 그런 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그 여인과 함께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할 때 데이트는 빠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아주 좋은 문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이 사랑을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시간이 데이트입니다. 이것이 데이트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이 데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히 좋게 여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연애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할 시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 데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 데이트를 한다라는 것, 이성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진다라는 것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건강함을 정말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건강하게 데이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청소년 시기에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 순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레크레이션입니다. 레크레이션. 이 레크레이션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오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기능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위와 성취의 원천이 된다라고 그 좋은 기능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 상대가 그 차지하는 위치를 평가하고 또 유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청소년 그 시기에 사회와 가정의 일부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이 데이트를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성과의 친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순기능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적 탐구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실험과 또 탐구를 위한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의 데이트, 연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는 동료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함께 교제하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동료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순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곱 가지의 그 순기능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기능만을 본다면 사실 이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의 표정에는 그렇게 반가운 표정이 또 즐거운 표정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기능들만 있다면 역기능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도 아셔야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부분이 그 역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데이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시간이 많이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중요한 공부, 그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펴도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고 공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역기능 중에 세 번째는 이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와, 참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만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간단한 뭐 차라도 한잔 해야 되고 먹기라도 먹고 또 같이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노래방을 가거나 뭐 하든지 간에 돈이 안 드는 것이 없죠. 다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트의 어떤 단점들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뺏기고, 두 번째는 공부에 방해가 되고, 세 번째는 원치 않는 임신,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그 연애의 이 장단점, 그러니까 역기능과 순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데이트를 하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청소년들을 존중하시고 또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면서 그들이 바른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시간과 장소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장점과 단점들이 보완되는 더욱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데이트일까? 그렇다면 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민 목사님은 그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데이트를 디자인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데이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 관심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가보고 싶은 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을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 요즘 제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어떤 커피 가게에 커피집에 들어가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연인들끼리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데이트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디자인해 보십시오. 디자인.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이성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디자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데이트를 할 때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 데이트를 DATE, 제가 영어를 잘 안 씁니다만 이 정혜민 목사님께서 이 영어를 가지고 DATE,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이것을 정말 쉽게 풀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D, A, T, E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 먼저 D입니다. D. 디스커션, 논의하다, 논의, 상의라고 하는데요. 이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연애를, 데이트를 논의하고 상의하면 좋을까요? 이런 성연애 데이트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문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여러분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연애하는 당사자들, 성에 대해서 또 스킨십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사회성이 길러지게 되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데이트, D의 그 첫 번째는 논의와 상의입니다. 멘토에게 상의하고 논의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상대방과 함께 논의하고 또 상의해 보시면 서로에게 아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데이트를 해 보십시오. 두 번째 A입니다. 데이트의 A. A는 advance라고 해서 진보, advance, 진보입니다. 진보. 어떤 정도라든지 수준 등이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연애 중에 연애를 하셨던 분이거나 지금 연애를 하고 있던 분들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 보시거나 마음속으로 한번 자기가 스스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를 잘 했다라고 평가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할 때에 진보가 있으셔야 돼요. 연애를 하실 때에 어떤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자꾸 연애를 하면 할수록 퇴보되거나 더 내 상태가, 나의 이 모습들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연애가, 아름다운 연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연애 전에 내 모습과 연애 후에 내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가족 관계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성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애 성적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록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돌아보면 그 성적 또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매기면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DATE. 이 T는요, temperance라고 해서 절제, 자제를 이야기합니다. 연애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절제하시고 자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또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이 데이트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데이트하고 정말 연애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애나 데이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감정적이라는 것이 욕구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차근차근 디자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험 기간에 일주일 전에는 만나는 횟수도 한번 줄여보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상대의 그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려도 해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숙제할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절제하고 만나고 싶어도 이러한 시간들을 정해놓고 한번 절제해 보시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데이트 DATE의 세 번째 E는 에반젤입니다. 에반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다른 것보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데이트 연애는 너 그리고 나 이렇게 둘이 하는 것이 데이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데이트는 너, 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성 친구를 만나서 연애하는 것 이것은 결국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귄다는 것. 두 사람, 이 남녀가 찰떡처럼 서로에게 매여 있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연애요 데이트이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커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이트, 연애는 절대 너와 나,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 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데이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귀실 때에 여러분 혹시나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커플들이 있었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좀 많은 관계들이 참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사귈 때에는 꼭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연애 사실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해 주십시오. 연애하실 때 이 공동체에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연인인 거 너무 티내지 마십시오.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그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전체 공동체의 모습이 발전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아주 올바른 이성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데이트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바이바이.